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스승의 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생각보다 또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연휴기도 하고 해서 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늘 조금 늦게 돌아오면서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좀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 와서 잠깐 소파에서 눈을 좀 붙인다는 게 일어나 보니까 9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보고 체크하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면서 뭐 또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참 본의 아니게 영상을 좀 늦게 올린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이라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뭐 코스닥은 최근에 연 이틀 뭐 지수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 사실 월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참 지금이 사야 될 기회 같다 하면서 많은 종목을 좀 담지 못하고 하나 종목만 화요일 날 좀 담아놓고 넘어와서 그런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던 화요일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화요일 시장에 또 그동안 강했던 이 송배전 관련 섹터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구리 가격이 일단 뭐 연휴 사이 큰 폭의 상승은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장중에 좀 발생을 했으면 그만큼의 폭락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국내 증시 마감하고 또 오늘 이 휴장일 때 구리값이 폭등을 하는 부분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사실 뭐 오늘 한 30분 정도 뭐 선물 시장하고 뭐 이런 자료들 저런 자료들 생각을 했었 좀 찾아보느라 좀 영상이 좀 늦게 그리고 자료 정리가 좀 늦게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구리 시장에 이제 선물 파생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콘텐고라는 게 있고 백어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역대급 콘텐고가 터져 버린 거죠. 현 선물하고 이 스프레이드 계리율이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거는요. 한쪽 방향에서 누가 투기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구리의 신고가 라운드 피겨 가운데서 이제 어떤 특정 쪽에서 쫙 끌어당겨 버리니까 이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면서 과도한 스프레이드가 벌어져 버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LS 전선 사업 보고서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구리의 상승은 일단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숏 스퀴즈가 터졌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말이 안 되게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떨어지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작성했을 때와 지금 하고는 아마 조금 가격 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플러스 2% 정도 구간에서 봤었으니까 아마 종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슈퍼 콘텐코 그다음 백어데이션 이 개념을 우리가 알면은 나중에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화요일 날 신고가를 쳤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마감하고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파월 연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파월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PPI 이거 뜨겁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아마 오늘 발표될 이 CPI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변한 발언이 파월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CPI가 매우 괜찮게는 나와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 2.9%가 나왔으니까 3년 내 최저 CPI가 발생을 했고 문제는 소매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은 결국 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은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하고는 이 소매 판매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약바이오하고는 별개의 이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로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런 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HLB 이벤트가 이제 현지 시각 16일까지,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16일까지죠. 그러면은 날짜는 정확히 5월 17일 아침에 발표가 나냐 안 나냐가 인데요. 이거는 뭐 저도 모르고요. 일단은 100% 발표 난다라는 관점 속에서 제약바이오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언급을 합니다. HLB는 아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뭐 드라마틱하게 발표가 나면 시가 갭상승 당연한 거고요. 시가 갭상승 제가 보기에는 시가 갭상승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일 쭉 올라서 마감되면은 시가부터 갭상승하고 바로 뚫어 맞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팅하는 거는 제 상식상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진 않을 거고, 그 외 제약 바이오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금요일날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괜찮았습니다. 지수가 1% 상승이 안 됐으니까 0.9%니까 지수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이 섹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 알테오젠이 6%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지수 견인에 일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스코텍 5%, 뭐 GI 2.5%, 뭐 큐리옥스 3.8%, 뭐 바이넥스 11% 등등 해서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났던 시장 흐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AI를 대변하는 섹터에서 일단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등 나주었으며 반도체가 일부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제일 셌습니다. 자, 국내 보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오랜만에 코스닥의 수급이 2,500억 들어오면서 코스닥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 하나만큼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보고, 미국 증시가 너무 뜨거운데 오늘도 뜨거울지 보면서, 오늘 뜨거우면 내일 국내 증시도 일단은 시가 갭상승 할 것이고, 또 한반에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침에 선물 시장이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지 않을까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시가부터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아침까지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시간이 늦은 상태에서 지금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뭐 카페에서 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내용들만 몇 개만 찍어서 좀 볼게요. 미국 증시 최근 오픈 AI의 GPT 5죠. 5. OK 할 때 5, 4.5를 발표와 함께 음성 믹스 기술을 알렸습니다. 즉 이제 제가 애플발 이슈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는 오픈 AI의 이 챗 GPT 그리고 애플은 음성인식 시리 등을 접합한 음성 쪽으로 포커스가 시장이 맞춰지고 있다. 음성으로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브리지텍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뭐 한글과 컴퓨터와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음성 쪽은 아니지만은 두 기업 다 최근에 모멘텀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이 정부라는 이 독특한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죠. 정부의 한컴 오피스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유일한 AI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고, 또 MS와 함께 AI를 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이 다음에 있을 이슈는 MS의 AI PC가 5월 20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 지금부터는 저는 관심을 갖고 좀 볼 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 매매는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관점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뭔가를 포커스를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발표를 많이 하니까 어떤 종목이 엮일 수 있을까 계속 우리가 신경 쓰고 체크하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100% 어떤 종목이 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범위와 종목을 압축해 놓고 그 시점에 강한 종목을 따라붙든지 아니면 선침해로 내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아세요? 예?
지난번에 댓글에 뭐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 뿌려놓는다 말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가 가능성, 확률이 높은 종목을 뿌려드리는 거지. 그 종목이 안 간 종목이 대부분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뭐 과거 이 영상을 보시면 얼추 알 수 있으실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좌우지간 5월 20일까지는 AI 관련된 그리고 6월 10일까지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하고 또 봐볼 생각이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구리 관련주가 좀 강세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좀 낙폭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고 아무래도 쉽게 죽을 섹터가 아닐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국내 시스크 시스템즈의 과점 사업자는 링네트다 라는 점 보면서 내일 링네트가 어떻게 엮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국내 증시 오랜만에 코스닥이 좋았다라고 했죠. 아마도 국내 증시에 이제 그러니까 좋긴 좋았는데 엄청나게 뜨겁지는 못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 흐름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SK 향 종목군들은 나쁜 흐름을 안 보였고 또한 높은 구간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중간에 들어가서 공략하기 참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고요. 또 빠지는 종목군들은 뭐 실적 혹은 레거시 반도체 향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려운 게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더 매매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금요일날 태성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태성이 이번 폭스콘의 이제 애플 아이폰 생산이 확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콘의 PCB를 납품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인데 납품하고 있는 태성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 태성이 5월 17일 날 IR을 한다. 복합 동박 관련해서 CATL의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한 종목인데요. 의외의 종목에서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어서 여기는 없지만 태성이라는 종목 관심 갖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섹터 HLB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LB를 직접적으로 공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요일날 확인이 됐다.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맞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분명히 변동성도 나올 텐데요.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고 5월 16일 현지 시간 전까지니까 17일날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장전에 나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장전에 나오면 오히려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우지간 이 종목들 안에서 저는 종목을 볼 생각이고요. MSCI의 알테오젠과 HD 현대 일렉 그리고 엔케미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MSCI 편입한 종목군들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동반하지 않는 기업은 단 하나도 주가가 유지된 기업이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기업은 단 한 종목도 그 시세가 올라간 적이 없다. 몇 개 있어요. 아주 특이 케이스. 신풍제약 다시 한번 죽었다가 바짝 올리면서 꼭지 만들고 대폭락. 포스코 DX 죽였다가 올려서 한 20% 정도 올려서 반토막. 최근 거래일만 그러니까 2020년부터 4년 동안만 제가 했던 거 얼추 추려서 말한 게 딱 두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MSCI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고 여기서 대박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통계적 속성이라는 건요, 이 의외의 상황에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매매나 이 스케줄을 할 때는요 의외의 변수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확률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외의 이 가능성에 베팅을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이거는
뭐 통계에 입학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좌우지간 알타우제는 나중에 그래도 빠지면 계속 볼 것 같고요. 빠지면 계속 볼 것 같고 엔캠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엔캠은 잘 모르겠고 HD 현대일렉은 실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형식이었고 한미반도체가 그런 형식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애플의 그 AI 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죠. 비전 프로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선 4x4가 좀 엮이는데요. 비전 프로가 6월부터 미국 외 지역에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는데 가격이라는 허들이 좀 문제는 있지만은 저변 확대라는 이슈가 좀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또 구글 글라스도 다시 세상에 튀어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 XR VR 시장에 다시 대두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x4가 먼저 움직였는데 과거에 4x4, 뉴프렉스 등 몇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체크만 해놓고 일단은 AI 폰이 더 중요하니까 AI 섹터를 보면서 그 이후의 시장에서 이러한 XR, VR이 움직일지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HD 현대마린 솔루션이죠. 이런 종목군들은요, 이 리딩이 불가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누가 연기금이 계속 살지 팔지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그 가능성에 우리가 장중에 흐름을 보면서 체크하죠.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들도 뭐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이 매매 패턴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 물량을 다 받아내기는 불가능이죠. 일단 좋은 점은요. 좋은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동안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이 안에권에 머물게 되면 6월달 코스피 50 특례 편입이 됩니다. 그에 따른 패시브 수급은 강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지금 주가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50위권 위에서 주가를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카운팅 해 보십시오. 이게 되면은 단기 수급은 들어옵니다. 단기 수급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해볼만 하다. 그게 2차 파동에서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도 잘 봐야 될 종목 맞습니다. 자,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이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많이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지금 몇 시야? 10시 45분. 원자재부터 굴이 마이너스로 좀 내려왔네요. 마이너스 오늘 거의 4% 올랐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와 버렸고요. 상당히 많이 내려와 버렸고 채권 제가 분명히 방송 전에 플러스였는데 순식간에 이게 폭락을 하네. 채권이 바로 안 떠서 이거는 좀 못 볼 것 같고 뭐 이걸로만 좀 보면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게 이게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가 0.6이었는데 0.4도 아니고 0.이 돼. 이게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좀 소매 판매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뭐야 왜 안 나오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네요.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채권이 이제 뜨고 채권 뭐 좀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나스닥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늦었으니까 해외 차트 같이 빨리 봐볼게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고 자 보면 다우도 신고가 근처 나스닥은 지금 시가 갭의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 흐름이라 이제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는 RSI 지표를 보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파동으로 놓고 보면 사실 거좀 다 온 상태에서 나오는 돌파라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죠. 엔비디아 흐름도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도 목전에 올라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올라왔냐? 예? 이게 더 중요한데요. 대만도 신고가고 최근에 보면 참 대한민국 증시만 진짜 답도 없네. 이렇게 보면요. 자, 이러한 글로벌 증시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고 다른 나라 신고가 갈 때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HLB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사실 이러한 흐름이라면 갭을 두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냐?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지수가 팍팍 치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드리긴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렇다면 미국 증시 가면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정확히 미국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좋겠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도 맞는구나,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쇼패팅을 사람들이 쳐버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올라가면 한미반도체 올라가겠지, 그 정도 시장에서 예측하고 보지 않을까 정도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 계속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에서 뭐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총 상위를 보면 에코프로가 1위, 에코프로 BM 1위, 에코프로 2위, 그 다음에 HLB 3위잖아요. 근데 이제 HLB가 많은 불확실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HLB 변동성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지수 무관하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실적이 담보되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반등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 외적인 부분이 적어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MSCI 편입이 됐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지수의 그 방향성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지수의 방향성,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뭐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과거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면, 이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면 돌파하고 계속 가버릴 수도 있는 게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딱 60일선 약간 깼다가 올라가서 뭐 이런 형태 잘 나오면 이런 거죠. 높게 올라와서 유지시키고 빠졌다가 유지시키고 올라오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높게 해서 위에서 유지시키고 올라오면 박스권 맞고 또 떨어지고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그 다음에 허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스코텍입니다.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스코텍인데 사실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져주기를 계속 생각했는데 안 빠져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일정이 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알테오젠, 그러니까 그 HLB 끝나면은 오스코텍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봐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바로 끝나면은 이 아스코가 있죠. 아스코에서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내일 바닥 잡으면은 관심 있게 좀 봐보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올리는지 체크해놓고 봐야 되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장기 평선 안 깼기 때문에 얘도 같이 봅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항상 이 제약도 같이 나옵니다. 제약 관련해서 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발판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추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전선 변압기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중에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도 이 구간에서는 사실 별 관심 없다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좀 떨어졌는데 이러한 악성 매물대가 몇 배 있는 자리를 금요일 날 좀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얘는 실적 플러스 CATL에 들어가는 복합 동박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 금요일 날 좀 매매를 어떻게 했지? 1분봉을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이제 분할로 좀 받고 분할로 좀 매도하고 뭐 해서 이렇게 좀 마감을 했고, 만약에 시간에 좀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떨어졌으면 좀 봐볼 것 같은데요. 5월 17일 날 IR이 있는데 CATL 관련해서 이제 뭐 의뢰 받아서 했던 그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좀 반등할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을 돌파해 놓고 눌림에서 덧지 그린다면 한 번 정도는 저는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 눌림에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공략을 해볼 것 같고, AI 관련해서 최근에 폴라리스 AI가 먼저 선발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제가 볼 때는 뭐 얘가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올라와서 이날, 근데 사실 윗꼬리를 안 달고 그냥 떨어졌으면은 다이렉트로 받으면 되는데 윗꼬리를 달아놓고 떨어져서 바로 받기는 좀 그렇고, 이런 종목은요 사실은 11선 깨지기 전까지만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래 대금을 보면 아침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아침에 굉장히 빠른 거래 대금이라 아침에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 보면 대한전선이 아침에 한 300억 정도 시가에 들어왔는데, 시가에 음봉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은요 매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강력한 매물대 헤드앤숄더를 만든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요 정도 터졌다. 이날 들어왔던 거래 대금만큼 시가에 이렇게 터졌다. 700억이거든요. 여기 시가 800억. 800억 매도를 누군가는 한 거죠. 누군가는 한 겁니다. 위에서도 이 정도의 매도를 한 거고, 여기서도 매도를 했어요. 올라올 때 여기에서 이빠이 산 거지, 여기에서 이빠이 산 건 없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정말로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부터는 팔았다라는 증거가 이런 점에서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침에 얘 거래 대금 보면 다른 종목군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금요일날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시점에 이 거래 대금 터졌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터지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려고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구조가, 여기에서는 신고가 돌파할 때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주봉으로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면 여기 깨진 자리가 있어요. 이제 워낙 과거지만 이렇게 이 공간이 존재를 해요. 차트를 펴보면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는 바로 이 자리에 걸리는 겁니다. 쓰리봉을 만들었던 이 지점에 무조건 걸리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룸이 열려있던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였는데요. 아침에 이제 얘들 다 똑같아요.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이런 자리가 깨졌죠. 예, 악성 매물대가 있는데 아침에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회원님들한테 돌파 가능성 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 봐도 되겠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그래도 별론 것 같다, 이제는 눌림이, 왜 돈이 이쪽으로 가지를 않는다, 오후에는 다른 쪽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 얘는 돌파로 짧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로 분할로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들어간 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왔고, 돌파로 들어와서 VI 풀리고 한 2% 먹고 매도했는데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와서 보통 이 돌파하고 눌려서 가야 되는데 안 눌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뭐 추가적으로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사실 이 시장에서 여전히 돈은 KBI 메탈이라든지 이런 구리 종목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놨는데요. 사실 금요일날 구리 가격이 계속 장중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구리 종목군들이 계속 뜨거웠던 것 같고,
뭐 KBI 메탈은 도저히 매매를 못 하겠어서 이구산업 여기서 중간에 확 치고 올랐죠. KBI 메탈 이후에 확 치고 올라가지고 뭐 이때 한번 들어가서 돌파로 한번 매매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눌림에 들어갔다가 뭐 한 2.5% 3% 정도 매도하고 종가 베팅을 사실상 하고 싶었는데 좀 왠지 좀 꺼름직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종배는 못했습니다. 워낙 이 종목이 이런 종목군들이요 과거 그래요. 이런 신고가를 치기 전에 그 흐름에서는 이 기대감에 올라가는데 꼭 신고가만 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잘 안 올라가고 그런 좀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로 좀 보기는 그랬고요. 자, 전선 변압기 관련해서 삼화전기 호실적 나온 이후에 금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단기 마이너스 16% 그리고 장중 반등 5%를 하고 마감이 됐는데 일단 뭐 빠지게 되면 음봉 두세 개 정도 많이 나온다면 저는 좋은 위치에서 낙주 매매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한전선도 시가총액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좋은데 LS전선이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2,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하고요. 이번에 720억의 분기 영업이익을 낸 회사인데요. LS전선이 많이 올랐어요. LS전선이 올라가면서 이날 18%까지 올라가면서 대한전선도 같이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얘는 KOTC 종목이라 뭐 오로지 이 시총이겠습니까? 영업이익이 2,200억인데 2,200억에 매출 6조 8천억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대한전선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한 3배 정도 난다라고 봐야죠. 근데 얘네들 가동률이 100%가 넘었네요. 104%. 가동률까지 다 봤는데 104%. 그럼 대한전선도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겠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은 단기에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가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 거 외에는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나? 왜 공장이 없으니까. 가동률이 104, 109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역으로 좀 들었네요. 그래서 더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 모를까.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단계에 4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급락을 하면 나중에 모를까요? 급락을 하면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있는데요. 금요일 날 그런 게 있었어요. 파생 상품 손실로 갑작스럽게 아침에 급락이 좀 나왔죠. 사실은 이런 급락들 원하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좀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좀 떨어져 줘서 아침에 좀 이렇게 반짝해서 먹고 뭐 한 3, 4%잘 먹고 나왔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봐야 되고 나중에 혹시나 또 이런 종목이 많이 떨어지면요 각각의 이평선의 기준을 맞춰서 대응을 하면 좋죠. 제가 들어왔던 자리 일본 기준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21선이 올라가고 또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라인을 진다라고 하면 봐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보면요 3일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신용이 안 써지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밀리겠죠. 지금 현재 올라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이 지점이 지켜주면 되니까요. 지금 단기 20만 원을 돌파했고 그 2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에 금요일 아마 단타 매매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뭐 20만 원 넘어가지고 단기 22만 원까지만 저는 좀 봤는데요. 딱 여기서 들어간 거죠. 딱 여기서 들어가서 저는 22만 원까지만 했는데 이 라운드 피겨가 바뀌면 여기에서 1.4%지만 여기에서는 그 순간 똑같은 게 나오니까
뭐 짧게 한 3% 정도 먹고 나왔는데 여기에 하나의 박스권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돌파 파동이 존재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 빠졌을 때랑 여기 빠졌을 때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지 강력한 거래 대금이 있었던 이런 자리들 기억해 놨다가 항상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의 영역이다. 혹은 여기에서 깨졌는데 돌파한 자리가 지지 영역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영상 11시 넘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들 휴일 보내다가 또 내일 시장 대응하시려면 좀 적응 안 되겠지만 또 내일도 돈 많이 버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